외출 자체가 99% 확률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세계,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최강자 아닐까요? 최강자 배달부대 조엘. 코지마 히데오의 명작 데스 스트랜딩의 주인공도 배달이 직업입니다. 데이즈곤의 주인공 역시 배달부 비슷한 해결사 노릇을 하면서 세계관 최강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폭풍이 들이닥치고 온갖 괴물의 약탈자까지 지옥같은 모하비 사막을 뚫고 당신의 물건을 배달한다. 폴아웃 뉴베가스의 배달부입니다. 무슨 소리냐, 아무리 험한 곳에서 배달을 한다고 해도 체계적인 요령이 있을 것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준비도 없이 그런 지옥도를 헤쳐나가는 사람. 바이러스가 퍼진 인류를 위해 인간 백신인 엘리를 전달하려는 남자. 개인사 대 인류에 지킬 것이 없는 자, 지키려는 자. 과연 누가 최강의 배달부일까요? 배달부는 말 그대로 의뢰받은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과거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유추만 가능하죠. 일하는 곳은 모하비 익스프레스. 폴아웃 세계가 거지 같은 곳이지만 떠돌이 상인도 있고 배달부도 있습니다. 역시 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배달부는 배달 중에 공격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소생해 무슨 짓을 해서든 복수하고 배달을 완료하려는 캐릭터입니다. 조엘은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감염 사태로 가족을 잃고 20년간 밀수 일을 하다 인간 백신인 엘리를 만납니다. 잠깐, 밀수? 근본은 역시 배달이네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 무뚝뚝한 아저씨의 아름다운 부성애,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스토리의 캐릭터입니다. 먼저 배달부의 성격, 유연합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합니다.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라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작중 묘사나 대화의 선택지로 보면 거의 모든 상황을 대화로만 풀어갈 수도 있고 거짓말로 위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동료 퀘스트에서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복수의 대상에게는 사이코패스 같은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죽을 뻔하고도 끝까지 메인 퀘인 플래티넘 칩 배송은 하려고 하는 게 끈기와 책임감, 직업정신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활동 무대는 캘리포니아에서 몬타나까지 역마살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자유분방함까지 갖췄습니다. 조엘은 배달부와 달리 꽉 막혔습니다. 독불 장군이 따로 없죠. 경계심도 많고 불친절하고 무뚝뚝합니다. 그러나 딸 같은 엘리를 만나면서 조금씩 성격이 온화해집니다. 물론 엘리 한정이지만요. 츤츤거리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하지만 적이라 생각한 상대에겐 무자비합니다. 이건 망한 세계 캐릭터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적대적 관계인 사람을 함부로 봐줬다가는 뒤통수 당할 일이 크죠. 둘의 다른 점은 사람을 대하는 것. 배달부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퉁명스럽고 거리를 둡니다. 알고 보면 친데레 상남자지만 적을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 세상에서 이런 성격은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라 밀수업 등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조엘. 강한 남자 스타일이 처음 몇 번은 먹힐지 몰라도 더 센 상대가 나타나거나 약한 모습 보여주면 그날로 끝입니다. 배달부는 조엘보다 여러 지역을 커버하고 생존자들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좀 더 사람 대하는 것에 노련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직업적 특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친절하거나 능청스러워야 급습받을 확률이 줄어들고 배달 요청도 많아지겠죠. 생존자 세력과의 관계에서도 조엘과 배달부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조엘은 피곤하게 정치질하는 성격이 아니기에 계속 한쪽 패거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만 배달부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팩션과 친하게 지내다가 뒤통수를 칠 수도 있죠. 마지막 보스도 말빨로 이겨버릴 수 있는 배달부 승! 무기 숙련도. 배달부는 막대기에서부터 에너지 무기, 전술 핵을 쏘는 팩맨까지 다양한 무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장비도 걸어다니는 탱크라는 파워 아머까지 입을 수 있죠. 조엘도 무기 다루는 데는 능숙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네 일만 하다 보니 익숙한 무기만 사용합니다. 세계관의 차이로도 볼 수 있지만 직업의 차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배달부는 방사능 뒤범벅인 황무지를 횡단하며 다양한 적을 만나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무기가 고장나거나 탄약이 떨어졌을 경우에도 어떻게든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무기에 능숙해진 것이죠. 만약 조엘이 넘어온다면 밀수업을 했으니 레이더 포지션, 성격상 행동 반경도 좁을 테니 배달부만큼 많은 무기 기술을 습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달부 승! 까다로운 입맛.
막장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입맛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전투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해서 오염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니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배달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방사능 찌든 음식도 잘 먹고 정체불명의 음식도 먹고 심지어 거대 바퀴벌레의 고기도 먹어버립니다. 극한의 상황까지 오면 식인도, 살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죠. 조엘은 세계관 특성상 기반 시설이 많이 남아있어서 풍족하게 먹습니다. 그럴듯한 요리도 해먹죠. 더 망하면 폴아웃처럼 살 것이다 라고 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들은 피해가 거의 없어서 사냥이나 채집으로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배달부는 뭐든 잘 먹지만 조엘은 미식가로 보입니다. 언제나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고 상황이 되면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배달부 역시 술도 챙겨 마시는 거 보니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요건 무승부로. 조엘은 엘리를 위해서라면 군부대와도 싸웁니다. 돌연변이가 몰려와도 다 물리쳐버리는 기적같은 힘을 냅니다. 이게 바로 지키는 자의 힘인가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도 엘리를 위해서 버텨내죠. 까다로운 적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나름대로 공략법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배달부는 자신을 위해 싸우죠. 지킬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플레이를 잘하고 운이 좋으면 전투 몇 번 안 하고도 엔딩을 볼 수도 있죠. 다만 이곳은 모하비 사막, 황무지, 그냥 길 가다 마주치는 게 약탈자들이고 군부대가 아닌 군단 규모와도 싸우고 방사능 돌연변이인 굴과 슈퍼뮤턴트, 각종 거대화된 동물, 곤충들의 심지어 외계인과도 싸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망했으니 적응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 배달부 일을 하며 살아남기 위한 요령들, 자물쇠 따기에서 해킹까지 다양한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전투력은 당연 배달부가 넘사벽입니다. 배달부는 게임 묘사상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고 조엘은 40대 후반입니다. 체력적인 면도 배달부가 압승입니다. 또 멘탈 역시 배달부는 원래 망한 세상에서 태어나 더 건강합니다. 조엘은 20, 30대에 세상이 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겪어 정신과 의사가 있다면 약을 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달리 보면 평범했던 남자가 지킬 것이 생겨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면이 어쩌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배달부 승. 정말 어려운 미션을 위해서라면 저라도 조엘보다 배달부를 고용할 것 같습니다. 삶의 의지, 목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잘 주워먹고 다닌다고 해도 살고 싶은 의지가 없다면 소용없죠. 일단 배달부와 조엘 모두 삶의 의지는 충만합니다. 배달부는 머리에 총알을 2방이나 맞고도 복수를 위해 살아났고 조엘은 일가족이 다 죽었지만 20여 년을 꿋꿋이 살아갑니다. 조엘에게는 엘리가 있습니다. 이거 큰 감점 사유인데요. 전투력 얘기하면서 엘리 때문에 강해진다고도 했지만 엘리를 위해 언제든지 희생하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엘입니다. 배달부는 당연히 그런 거 없습니다. 삶의 목표도 없습니다. 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간사하고 때론 악랄해 보이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에선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판이 나빠지면 뭐 어떻습니까? 일단 생존이 우선인데 말이죠. 일이 틀어지더라도 배달부는 걱정 없습니다. 다 때려치고 떠나면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우선은 자기 자신, 배달부에게 정의나 사랑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영향력, 명성을 신경 쓰지 않을 순 없습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어떤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 집단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고 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배달부는 일반적인 배달부 같지만 캐릭터들 대사를 보면 이미 좀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구 끝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선택에 따라 각 패거리들의 지도자급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다 쫓아내고 뉴베가스와 콜로라도 전역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달부에서 지배자라, 엄청난 계급 상승, 이것을 위해 잡다한 퀘스트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라면 소름입니다. 역시 능력만 있으면 뭐든 될 수 있는 아포칼립스 세계입니다. 조엘은 엘리와 인류를 위해 엄청난 대장정을 나서지만 엘리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자 눈깔 뒤집혀서 그 시설에 있던 모두를 죽이고 탈출합니다.
결국 조엘은 인류애보다 가족애를 선택한 것이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거부, 조엘은 평범한 생존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밀수업을 해오며 적을 많이 만들었고 엘리와 함께하면서 더 많은 적들을 만들어 말년은 그리 좋지 못했죠. 배달부도 지도자급이 되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배신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결국 아포칼립스의 사회에서는 죽을 때까지 사방을 경계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이 없더라도 호구 잡히면 사망, 조용히 숨어 살다가도 배달부 같은 녀석이 들이닥치면 사망. 만약 조엘이 폴아웃 세계관으로 간다면 약간 떨어지는 정치력과 까칠한 성격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조엘 가는 길에 엘리가 따라가지 않을 리 없으니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겠죠. 오히려 아포칼립스에서는 우리의 배달부처럼 지킬 것 없이 은혜와 원수를 철저히 갚는 전략이 더 낫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 세상이 불안하면 애를 안 낳지 않습니까? 최강의 생존자는 역시 배달부입니다. 아포칼립스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